안녕하십니까. 저 외부자들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남인석입니다. 매주 이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계시고 또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어떤 뜻을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물론 그 법정에서 꺼내는 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재판 전에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이 변호사님 그 태극기 들고 좀 포즈를 취해 주세요. 이 헌법재판소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길래 네. 제가 그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진중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 변호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시니까 탄핵이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믿으실 텐데요. 그렇게 믿으시는 근거가 뭘까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만 그 탄핵 사유가 되는데요. 현재 그 탄핵 사유로 내는 증거라고는 검찰의 공소장과 그 수사 기록, 요즘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사 기록, 그리고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증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한 거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민주국가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특검법이나 검찰청법 보면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법을 뜯어고치면서 정당 그것도 야당만 추천하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조유고 세계 민주주의 검찰 사상 그런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스스로가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가지고 야당 특검을 구성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예.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그 특검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사인을 하셨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신 게 대통령이고 또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고 계신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처음에 대통령께 소환을 보낼 때 불과 2, 3일의 여유를 두고 소환장을 보내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이 2, 3일은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걸 못 기다리고 공범자라고 수사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위반됐고 그리고 특검도요. 대통령은 공범자다. 그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 이렇게 아예 유죄라고 단죄를 했습니다. 원래 혐의자를 불러가 조사하고 난 이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미리 다 유죄라고 공범자라고 주도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런 검찰은 특검은 우리 헌정사상 세계 민주주의 검찰 사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서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탄핵에 마땅한 어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요.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끝까지 소환에 불응을 해가지고 그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 아닌가요? 질문하시는 분이 제가 탁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대통령 조사하지도 않고 유죄로 단정했다. 특검도 마찬가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유죄로 단죄했다.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한다. 아니 얘기만 하고 저는 지금 가상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두고 얘기해야지 가정법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게 서 변호사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이 과연 작동 가능한가 논리적으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 수사도 하지 않고 그 조사를 유죄로 단죄한 그 검사장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시대 때에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이심을 바로 소지도 얼마든지 있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매번 나가시느라고 날 추운데 좀 건강도 신경도 좀 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12월에 국회에서 일정을 주면 4월에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을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지금 하여간 태극기 집회 올리는 하다 보니까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한테 몇 차례 좀 이런 말씀하다가 제지된 거로 언론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의 본질 시작이 고용태와 최순실 씨의 불륜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은 오래된 기획에 의해서 엮였다. 그렇게 네. 믿고 계신가요? 녹음 파일이 2,300여 개를 갖다가 김수현, 고영태 이쪽에 유성명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다가 제출을 했죠. 네. 국정농단은 사실은 그 최순실이가 한 것이 아니라 고영태, 유상영,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국정농단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아니라. 네. 변호사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많은 언론도 그렇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좀 연기 전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증인 신청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마치 뭐 시간 끌기 그런 것을 알거든요. 근데 안봉근 비서관이라든가 증인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왜 안 나와요? 근데 나오지도 않은 분들을 증인 신청을 그것도 세 번째나 한다는 거는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게끔 뭐 기본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혹시 증인들하고 미리 협의가 없이 그냥 증인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증인을 만약에 안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 취소로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증인은 우리가 헌재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따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들이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최순실의 경우는 뭐 3족을 내란다는 엄청난 이 폭언을 당하고. 네. 근데 그거는 부인을 했잖아요. 특검에서 그런 적 없다. 우리나라가 치안 질서가 선진국보다 나은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하고 경찰이 치안을 잘 지켜주고 네.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는데 네. 극소수의 정치검찰, 극소수의 특검이 지금 검찰의 그 위신을 추락시키고 옥물 바가지를 덮으시고 있는 겁니다. 아. 이 특검은 개척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중단돼야 되고 이런 특검 검찰에 의한 이 탄핵 사유 만들기는 이거는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생각하십니다. 받게 알겠습니다. 사실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1월 7일부터 경찰 공식 통계로도 촛불 집회를 압도했는데 수적으로 제가 2월 7일 날 그때 대한문에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봤더니 네. 대한문에서 나름대문까지 그 넓은 도로가 꽉 찼어요. 예. 그래서 헌정사상 이렇게 수많은 자유분방한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저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헌재 나오십니까? 대통령께서 전국의 TV에 나와가지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이상으로서 아는 건 없습니다. 예,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면 혹시 그 대리인단으로서 대통령께서 헌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제 계획이 없다고 네. 하는 또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에 화제거리가 되는 거는 예. 저로서는 부적절하게 저 찾아봅니다. 우리 외부자들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 네. 보증하고 우리가 이 태극기 물결을 설치시켜서 손에 서익을 들고 한 것은 그만큼 나라를 지켜야 했다는 절박한 감정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세랑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 보이스피싱 전화 연결 제일 길었죠. 가장 우리 모두 다 야단 맞았어요. 태극기 두른 건 본인도 그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말씀을 그 하시는데 다음에 태극기 두른 것까지 괜찮았어요. 제지를 받았으면 좀 곱게 접어서 이게 놓으면 되는데 그 빨래 꾸겨 놓듯이 그렇게 하고 가방에 팍 쳐놓는데 그게 SNS상에 다 돌았잖아요. 아니 또.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적화된다고 정말 진지하게 믿는 걸까? 믿죠. 그럼요. 믿는 거죠. 진심인 것.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적화된다기보다는 안보가 흔들린다. 근데 사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소통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기 전술을 쓴다고 하면서도 설마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재판에 이기고 지고 탄핵에 이기고 지고 이것을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도 어떻게든 시간이나 끌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확인되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상징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요. 정규제 TV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극기 집회 인원이 촛불 집회 2배가 됐다. 우리가 볼 때는 알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정말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3배 됐다고 그러잖아요. 또 3배 됐다, 4배 됐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는 뻔한 거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80, 그리고 반대하는 14% 정도는 이거 명백한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세계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어떤 믿음을, 자기 확신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의